아이를 맡기는 일 자체가 정말 나보다 더 소중한 아이를 가장 사적인 우리 집에서 돌보는 일이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라도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결국 제가 쓰려고 만든 서비스였던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맘시터 운영하고 있는 맘편한 세상 정지혜 대표이고요. 18년생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우선 맘시터는 대한민국 넘버원 아이돌봄 연결 플랫폼이에요.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전국의 모든 부모님들이 가족에 꼭 맞는 아이돌봄이를 가장 빠르게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들이 장시간 자주 아이를 맡겨야 되시는 상황에서 주로 쓰이기도 하지만, 엄마가 자기 개발을 할 때, 아니면 할머니가 건강 관리를 할 때,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의 A부터 Z가 모두 다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2016년 말에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20대 때 사회생활을 하면서 총 3번의 그런 터닝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우선은 사회초년생 때 커리어 우먼으로 굉장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굉장히 멋진 여자 선배가 있었는데, 되게 중요한 PT를 앞두고 그 전날에 화장실에서 우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이제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들었고, 바로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쩌지도 못하는, 사실 아이 키우는 직장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지 잘 모르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 사건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와닿았었어요. 그리고 20대 후반 정도가 되니까 커리어를 되게 잘 쌓아온 친구들이 아이를 임신하거나 아이를 낳으면서 복직을 할지 말지, 일을 그만둘지 계속 할지를 고민하는 거를 보면서 정말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게 너무나도 힘든 일이구나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난 후에 또 마침 육아정책연구원분이랑 만나게 될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80년대 학번이셨던 그 여자 선배님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육아 정책을 연구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찾아가서 아직도 사회가 이렇다, 여자들이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든 사회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본인들이 더 많이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은 정말 죄책감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도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명의 부모님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형성하기까지는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지만 대규모로 잘 돌아가기만 시작하면 신뢰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풀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비용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리하고 파견하는 구조에서는 매번 매회 수수료가 붙는 굉장히 비싼 구조로밖에 이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맡기는 게 비용 문제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플랫폼에서는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가장 적절한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보의 투명성인데요. 아이를 맡기는 일 자체가 정말 나보다 더 소중한 아이를 가장 사적인 우리 집에서 돌보는 일이잖아요. 시터들을 관리하고 파견하고 하는 구조에서는 정보가 굉장히 숨겨져 있고 불평등하게 이제 되어 있다는 문제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장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어떤 정보를 드릴 때 좋은 시터를 고를 수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정보를 어떻게 보여줄 때 바쁜 부모들이 되게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지를 서비스에 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시터를 믿을 수 있는지, 신원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선은 먼저 본인 확인을 위한 본인 인증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시터분이 자격증이 있는지, 건강 진단 결과서로 건강한지,
엄마로서 정말로 아이를 키워봤는지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공식 서류들을 통해서 저희는 그분의 신원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맘시터 스쿨이라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의 돌봄에서 알게 된 이런 노하우들을 담아서 컨텐츠로 만들어 놓았고요. 이 컨텐츠를 읽고 이 테스트를 시터분들이 보게 됩니다. 100점을 맞아야만 통과가 되고 있어요. 통과가 되신 분들은 프로필을 뽐낼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전문 업체랑 아이돌봄 인적성 검사도 같이 개발했는데요. 이게 또 업계 최초로 저희가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이 시험은 아이돌봄이 적성에 맞는지 인성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시험인데 무료로 저희가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시터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풀어놓았고요. 오프 더 레코드기는 하지만 이 인적성 검사가 굉장히 어려운 그 통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사실 떨어졌다라는 저희가 또 운영하고 있는 게 CCTV 동의 여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CCTV를 달아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하고 무례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거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대신 물어봐 드리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이고요. 거의 저희 시터분들 중에 98%가 이 CCTV를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CCTV를 동의를 하셨더라도 부모님들이 시터분들을 채용하실 때에는 꼭 CCTV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고 얼만큼 녹화가 되는지를 꼭 알려주셔야 되는 점은 기억해 주세요. 저희는 또 가장 중요한 정보가 활동 후기인데요. 시터분들이 활동을 할 때 부모님들한테 받는 후기 정보가 프로필에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이 이 시터가 어떤 부모님들의 평가를 받았는지를 다 투명하게 볼 수가 있는 정보예요. 이 후기는 시터들만 받는 게 아니라 활동하시는 시터분들도 부모에 대한 후기를 작성을 해서 투웨이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맘시터에서 좋은 후기를 받을수록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고 또 부모 입장에서도 좋은 후기를 받은 부모일수록 또 좋은 시터를 찾을 수 있다는 것들이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사람이 복불복으로 정해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맘시터 서비스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그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에요. 나쁜 경험을 줬었던 시터분들 그리고 나쁜 경험을 줬었던 부모님들도 걸러지도록 이렇게 플랫폼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시터분과 부모님들이 남을 수 있도록 저희가 후기라든지 인증이라든지 고객 행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계속 좋은 분들이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나보다 정말 더 소중한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는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를 저희도 공감하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누가 아이를 키우는 걸 좋아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아이랑 보내는 시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에너지, 밝음, 정말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아이랑 보내는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시터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보육교사 출신이셨던 선생님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만나보니까 어린이집에 있을 때는 사실 원장님 눈치도 봐야 되고 아이도 5명씩 돌봐야 되고 매일 일지도 써야 되고 그런 좀 힘든 부분들이 많아서 어린이집을 그만두시고 맘시터 일을 하시고 계신데 이분은 맘시터를 통해서 아이한테만 온전히 시간을 쏟을 수가 있고 아이들 보면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맘시터는 부모님이 좋은 시터랑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 더 좋은 시터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에요. 우리 가족에 가장 맞는 시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가족에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남편과 아이와 또 다른 가족들과 같이 상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니즈가 있다고 이 시장을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최적인지를 고를 때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동네에서 중학생 정도 아이를 키워본 엄마가 이 5살 아이를 잘 키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색종이 접기나 놀이터에서 더 재밌게 놀아줄 수 있는 대학생 친구들이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 각자 생각하는 맞는 아이돌 보미가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맘시터 서비스는 그 시터분들하고 직접 대면 인터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로 체계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시터분들의 개인적인 가치관과 환경, 원하시는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설명하시고 서로 맞춰나가는 과정을 꼭 가지신다고 하면 그 좋은 돌봄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맘시터 플랫폼은 시터분들을 존중하는 서비스예요. 시터님들도 존중받으며 일하실 수 있는 게 저희한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설계를 했는데요. 시터 회원분들의 개인정보도 되게 소중히 여기면서 시터 회원분들을 존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시터분한테 신청을 하면 시터분들이 수락을 하거나 조율을 하거나 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이돌봄 활동이라는 게 가사랑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맘시터에서는 어른 가사는 절대 하지 않도록 저희가 처음부터 기준을 정립해 놓았고 시터분들이 아이돌봄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한 것도 굉장히 시터분들을 존중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터분들이 존중받으며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는 부모님들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활용해서 이슈를 일으키신 부모님들은 다시 활동하지 못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터분들도 그렇게 이슈를 일으켰을 때는 저희 서비스에서는 다시는 활동하지 못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시터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저희 맘시터가 성장하기 전에는 없었던 그런 개념인데 저희가 만든 거는 맞고요. 맘시터에는 대학생들만 있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희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분들 그리고 자격증 있는 선생님분들 그리고 취업준비생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 이렇게 다양한 시터분들이 다 있으세요. 그리고 또 시간제 베이비시터 원할 때 한두 시간 이렇게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맘시터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만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맘시터가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없었던 이런 업계 행태들이 저희가 정보를 체계화하고 인적성 검사를 개발하고 그 안전보험을 이제 론칭을 하면서 다른 서비스들도 그런 것들을 기준을 하나하나씩 맞춰나가는 거를 보면 이 아이돌봄 생태계가 저희를 시작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해요. 맘시터는 2016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아직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10%도 아직 다 구현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의 의견과 시터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아이돌봄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처음에 1년 동안에 10,000명을 모으기도 어려운 플랫폼 서비스였는데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50만, 60만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많은 부모님들이 모일수록 또 많은 시터분들이 계실수록 서로 맞는 분들을 만나기가 가장 좋은 그런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이 외형적인 성장이 중요하고 또 이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성장에 걸맞게 이런 맘시터라는 단어가 베이비시터를 대체할 만큼 대명사로 많이 쓰이기도 하는 점도 저희한테는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국에 250개 시군구가 있는데 맘시터 서비스는 이 250개 시군구 모두에 굉장히 많은 시터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 서비스 시작했을 때는 직장 여성에 좀 집중을 해서 서비스를 시작했었어요. 사실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직접 키우시는 엄마분들이나 할머니분들이나 아니면 아빠도 이 서비스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랑 같이 있다 보면 화장실도 문을 열고 볼일을 보기도 하고 샤워도 저도 항상 문을 열고 하거든요. 문을 닫으면 아이가 무서워하거나 엄마를 찾기 때문에인데요.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책도 읽지도 못하고 아이가 하자는 대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힘든 부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맘분들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울 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 계신 분들을 맘시터를 통해서 많이 도와드리는 게 저희 팀의 미션이에요.
저는 부모님들이 한두 시간이라도 본인을 위한 시간을 꼭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주도하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게 본인의 에너지를 더 충전시킬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아이랑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믿거든요. 저는 사실 사업 시작할 때 미혼에 당연히 아이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자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다가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고객분들이 맘시터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는 걸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고 1년 후에 결혼,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맘시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안전하고 즐겁게 돌봐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제가 쓰려고 만든 서비스였던 거죠. 아이를 안 가진 팀원들도 사실 육아의 어려움이나 육아의 상황들을 모두 초보 엄마보다 훨씬 더 꿰차고 있을 만큼 이 아이 돌봄의 문제에 더 몰입이 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아이 돌봄에 대한 진정성이 높은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동안 계속 이 아이 돌봄 시장을 혁신하고자 달려왔지만 저희가 이 기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간다면 아이 돌봄을 걱정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이런 마음 편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